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5년 만에 감독회장 선거를 치르고 불꽃교회 전용재 목사를 신임 감독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오랜 시간 갈등과 혼란을 겪었던 만큼 교단 정상화를 위한 새 감독회장의 역할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8년 감독회장 선거 파행으로 지난 5년 동안 지도부 공백 상태에 있었던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전용재 목사를 신임 감독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모두 5,613명의 선거권자가 참여한 선거에서 전용재 감독회장 당선자는 2,624표를 얻어 46.7%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2위 김충식 목사의 2,055표보다 569표를 더 얻은 겁니다. 하명환 목사는 724표, 선거 직전 선거운동을 중단한 강문호 목사는 187표를 득표했습니다. 전용재 당선자는 서울 남현회, 남부연회 등 4곳을 제외한 8개 연회에서 득표율이 가장 앞섰고 특히 서울연회에서는 69.9%의 득표율을 보이며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전체 투표율은 77.8%를 보였습니다. 전용재 당선자는 개인의 승리가 아닌 감리교회 전체의 승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 5년간의 아픔과 상처를 씻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돌리는 새로운 역사를 함께 쓰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바르게 하나님이 보시면서도 보실 때도 흐뭇하실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감리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제 한 몸을 온전하게 헌신할 각오를 여러분 앞에 밝혀드립니다. 새 감독회장이 선출됨에 따라 감리교 정상화에 대한 기대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혼란을 수습하며 감독회장 선거를 이끌어낸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새 감독회장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화합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편견 없이 중의를 잘 모으면 아름다운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전용재 당선자는 정책 발표회 기간 동안 감독회장 권한 분산, 본부 구조 개선, 출신 학교와 지역별 소통과 화합 등을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미자립교회를 비롯해 감리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모색하고 교단의 위상 또한 정립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전용재 당선자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신대원,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불꽃교회 담임 목사, 감리교 중앙연회 감독, 협성대학교 재단이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전용재 당선자는 10일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통해 김기택 임시감독 회장으로부터 감독회장 업무를 인계받았습니다. 당선자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여러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느꼈다며 감독회장직을 잘하기보다 바르게 할 것을 다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감리교를 바로 세워나가는데 총실위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용재 당선자는 시무예배와 함께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방문해 헌화했으며 오는 25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리는 임시총회와 취임식을 통해 본격적인 감독회장 업무에 들어갑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한기총이 다락방에 대해 이단 해제를 결의하자 신학대 교수들이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한기총이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성명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더욱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1월 3일 실행위원회를 통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락방, 현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 대해 이단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한기총은 2년 전인 2011년에는 다락방과 통합한 예장개혁교단의 회원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12일 전국 주요 신학대 교수 110명은 한기총에 대해 다락방 이단 해제를 즉각 취소하고 한국교회 앞에 사과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성명서를 주도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승구 교수는 C채널 뉴스 이슈를 보는 창에 출연해 한국교회 연합기관인 한기총은 이단을 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한국교회 다수 교단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락방 측이 이단이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각 교단의 신학위원회나 이단 대책위원회로부터 검증받아서 공식적인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생략한 채
한기총이 자기들의 신학위원회 또는 이단 대책위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학대 교수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기총은 6월 26일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기총은 성명서가 제대로 된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작성 발표됐다며 110명 교수들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급기야 지난 7월 4일 한기총 임원회가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한기총의 한 관계자는 이대일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확한 손해배상 금액은 참여 교수들이 늘어날 경우 유동적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기총의 법적 대응 의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명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110명이었던 교수는 6월 24일자로 172명이 됐으며 최근에는 전국 27개 신학대학교에서 179명이 동의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더구나 9일에는 한국복음주의신학회와 한국기독교학회, 한국장로교신학회, 한국교회사학회,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 등 6개 신학회까지 나서 교단들의 이단 결정을 존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기총에 대해서 그 시정과 또 그 바른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명에 참여한 교수들은 6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기총의 법적 조치에 맞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원장 호호익 교수는 교수들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책위원회를 꾸렸다며 현재 법조인들과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소송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대응할지를 좀 논의를 하고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그랬습니다. 그 성명서 자체가 이미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한편 다락방에 대해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고신, 합신 등을 비롯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등 교단들이 이단 혹은 이단성이 있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성명에 참여한 신학자들은 일치와 화합을 이끌어야 할 한기총이 오히려 이단 문제로 갈등을 확산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단들이 엄격한 조사와 절차를 거쳐 결정한 이단 규정인 만큼 해제 역시 이에 상응해야 한다는데 신학자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WCC 제10차 부산총회 빛의 순례단이 제7차 총회지였던 호주를 방문했습니다. 호주교회는 이번 부산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9일 호주 시드니 유나이팅 신학교에서 드린 예배에서 신학교 전 학장 클리브 피어슨 박사는 호주교회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대한민국 부산에서 WCC 총회가 열리는 것이 반갑다며 성공적인 총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딘 드레이튼 목사는 이번 총회를 통해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약속된 도상을 걷는 순례자의 자세를 확인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빛의 순례단과 호주 연합교회 관계자들은 WCC 부산총회와 시드니 교회 공동체, 전 세계 교회의 일치와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빛의 순례단은 호주의 캔버라와 멜버른 등의 도시를 순회하며 현지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에큐메니컬 심포지엄을 가질 예정입니다. 캐나다의 대북 인권단체가 9월 28일을 북한 인권의 날로 제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국제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기반을 둔 북한인권협의회는 북한 인권유린의 참상을 캐나다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6.25 전쟁 당시 서울 수복일이었던 9월 28일을 북한 인권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단체 이경복 회장은 9월 27일부터 3일간 빈곤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굶주림을 포함해 정치범 수용소와 난민 문제 등 북한 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 유린에 대한 연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462명의 탈북 난민을 받아들여 난민 수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찬송가 출판권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장출판사와 대한기독교사회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에 해당하는 성서원, 두란노, 생명의 말씀사, 아가페 등 4개 출판사가 2008년 4월 1일까지만 한국찬송가공회로부터 반제품을 제공받아 찬송가를 발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4월 2일 이후 반제품을 직접 제작해 원고인 대한기독교사회와 예정 출판사의 출판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1년 고등법원 원심이 4개 출판사에 대해 찬송가 한 부당 900원의 이익금을 책정한 15억 원을 대한기독교사회와 예정 출판사에 손해배상으로 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도 합당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한기독교사회 관계자는 찬송가 출판권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회와 출판사들은 자성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성서원 측 관계자는 이미 손해액에 대한 지급이 완료된 일이라며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대입 전형 단순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의 정책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8월 말에 예정된 정부의 대입 전형 단순화 대책에 3+1 핵심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가 주장한 3+1 핵심 방안은 대입 전형에서 3개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1개의 조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독소 조항에는 대학별로 실시하는 논술고사, 사교육을 유발하는 스펙 자료, 수시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 기준이 포함되며 보완해야 할 조항은 학생부 교과 심층평가 전형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부소장은 논술 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의 형태로 논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며 이러한 방법이 사교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지희 공동대표는 대입 전형 단순화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반정부 시위대의 대규모 시위로 이집트 무르시 대통령의 권한이 전격 박탈됐습니다. 이슬람 율법을 법제화하려 했던 무르시 대통령에 대한 반감으로 수많은 콥틱 기독교인들도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더 선교회는 반정부 시위대에 크리스천들이 대거 포함됐다며 이집트의 경제 하락과 기본적인 법 질서 파괴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콥트교회 성직자 메크일 아지즈 카르야코스는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 지도자의 의무라며 무슬림 형제단이 사람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집트는 이집트 군부와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무슬림 형제단 간의 유혈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교회는 새로 선출될 이집트의 지도자와 이집트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지난해 사망한 강영섭 중앙위원장의 후임으로 강명철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조규련은 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서신을 보내 선출 소식을 알렸으며 부위원장은 국제부장 리정로 목사가 맡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2013년을 YWCA 생명운동의 해로 선포하고 있는 한국 YWCA 연합회가 11일 제3차 생명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은 일상의 생명 감수성, 놀기를 주제로 진행되며 숭실대 구미정 교수가 놀이와 생명에 대해 주제 강연합니다. 한국기독교 통일교 대책협의회가 8일 통일교 척결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일교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많은 교회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노동 현장과 협동 네트워크를 방문하는 현장 신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쌍용자동차와 재능교육, 원주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24시간 노숙인 시설 등을 돌아보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방에는 최고 80mm 이상이 더 내리겠고 남부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한때 강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서울 2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은 31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까지는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남부지방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일과 월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